국립기상청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뉴욕시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올해 서머 스트릿 프로그램이 뉴욕시 내 5개 보로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고층 건물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의 불이 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기상청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뉴욕시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온이 90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기상청이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체감온도가 10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5개 보로에 걸쳐 쿨링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쿨링센터는 작년과 위치가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311 전화 또는 뉴욕시의 쿨링센터 파인더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시 비상대책본부와 보건부는 자신을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아울러 더위에 취약한 이웃이 있다면 이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온열병의 증상으로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질 수 있고 어지러움과 속이 메스꺼움 등을 겪을 수 있다며 비상시에는 반드시 911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올해 서머 스트릿 프로그램이 뉴욕시 내 5개 보로로 확대된다며 뉴요커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뉴욕시 교통국장은 25일 맨해튼 소재 교통국 본부에서 소수계 언론사 간담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서머 스트릿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드리게즈 교통국장은 올여름 처음으로 서머 스트릿 프로그램이 5개 보로로 확대되고 오는 29일부터 8월 내내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20마일의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not only going up to Harlem, but also going to the Bronx, also going to Queens, also going to Brooklyn, also going to what used to be called the Forgotten Borough, which is not anymore, on the Mayo Island, Staten Island. 로드리게즈 교통국장은 지난해 뉴욕시 자전거 이용자들이 2억만 명을 돌파했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55만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더 이상 자동차 이용자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자전거와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뉴요커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며 자전거 전용 도로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d 200 million ridership in 2022, and now we are having 550,000 average every day. So this is part of our reality. We encourage New Yorkers to continue using the bike. At the same time, that also we are building bike lanes so that not only those who use the bike for luxury, but those who use it because they know how important it is for the health and for the deliberitas also to have the infrastructure that we need with more bike lanes, especially more protected bike lanes. 29일에 시작되는 올 서머 스트릿 행사는 퀸즈 버논 블러바드 선상 44 드라이브와 30로드 구간과 스태튼 아일랜드 리치몬드 테라스 선상 바드와 이옥 애비뉴 구간에서 열립니다.
이어 오는 8월 5일, 12일, 19일 맨하탄 브루클린 브릿지 초입부터 웨스트 125 스트릿 구간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서머 스트릿 행사장에는 자전거, 피트니스 클래스 등 레저 스포츠는 물론 각종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외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고층 건물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에 불이 나 크레인 일부가 붕괴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경 맨해튼 초고층 건물 꼭대기에 있던 크레인에 불이 나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은 허드슨 야드의 웨스트 41 스트릿과 42 스트릿 사이 10 애비뉴에 위치한 건물로 화재가 발생해 크레인 일부가 붕괴되면서 건너편 건물을 덮쳤습니다. 크레인이 건물과 충돌하면서 파편이 튀었고 이로 인해 소방관 2명을 포함해 6명이 다쳤으며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FDNY는 건물 아래와 위에서 화재 진압을 시도했고 오전 9시경 불길이 사그라졌습니다. 관계자는 크레인 운전자가 16톤의 콘크리트를 옮기던 중 화재가 발생했으며 불길이 크레인의 케이블에 옮겨 붙으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오전 화재가 발생한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가능한 사건 현장에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인근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관계자들은 피해 규모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다며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 혐오범죄 전담반은 지난 월요일 버겐스트릿역 승강장에서 아시안을 상대로 혐오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30세 피해자는 오후 2시경 승강장에 서 있다 용의자와 말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이들이 열차에 탑승한 후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아시안 혐오성 발언을 하고 침을 뱉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용의자는 아틀란틱 애비뉴 바클레이즈 센터역에서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과 학생 글로벌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는 고등학생 20명이 함께 어제 미국 동부 지역을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20명의 학생들은 어제 뉴욕에 도착한 직후 플러싱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방문 목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광주시 교육청은 미국 동부 소재 대학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에 20명의 학생들을 선정해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K-팝 등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홍보할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 각국에 가서 다양한 세계 각국의 문화, 세계 각국의 언어, 세계 각국의 여러 많은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다. 이날 대뉴욕지구 호남향후의 신단우 회장과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 등 한인사회 인사들이 이정선 교육감과 학생들을 환영했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장은 수년간 노력 끝에 뉴욕주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5.18 민주화 운동을 소개하고자 미국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있을 때 여러분들 백남준 알죠? 네, 백남준. 백남준 그분이 비디오 아티스트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보다 튀어나야지 뛰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는 그냥 미국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내가 세계대학의 사람이 되는 거 그거를 원했기 때문이고요. 그럼 이번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11개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 중 하나며 광주 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18 민주정신에 대한 이해, 언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요즘에 글로벌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소통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싸웠기 때문에 이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세계적으로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신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이 교육감과 학생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여 학생들은 오는 7월 29일까지 5박 7일 동안 러커스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탐방, 펠리시에이즈 파크 위안부 기린빛 추모, 백악관 앞에서의 K-팝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플래시몹 등의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연방법원이 타이틀 42 종료 후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강력한 이민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에 대해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가 지난 5월 만료된 후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는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이민 경로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형사처벌 등 더 엄격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정책이 이민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도착했는지와 관계없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인권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존 타이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정책은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모두 유효하지 않다며 미국에 입국한 비시민권자를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항소 준비를 위한 시간을 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2주간 판결 효력을 동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청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하며 취임했지만 타이틀 42 종료 후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화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연방하원의장은 지난 24일 밤 팍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닉슨 이후로 보지 못했던 지경에 이르고 있다. 가족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사유화하고 의회의 조사권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또 우리는 정보를 근거로 정보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탄핵 요구 수위가 상승한 상태며 이 같은 탄핵 요구는 의회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와 동생 등 바이든 일가의 해외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조사에 반발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IRS 전 직원이 법무부가 바이든의 차남 헌터를 탈세 혐의로 기소하려는 국세청을 제지했다고 폭로해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메카시 의장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 준비를 지시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메카시 의장 인터뷰 직후 즉각 트윗을 통해 공화당이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을 쫓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에 나선 가운데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오늘 탈세 의혹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오늘 아침 헌터 바이든이 오늘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출석해 탈세 혐의 2건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에 대해 감형을 조건으로 검찰에 유죄 인정 합의를 하고 재판부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찰과 헌터 바이든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유죄 인정 협상을 법원이 승인하면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은 중단되고 추후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 뒤 판사의 선고만 남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 헌터는 아버지의 부통령 재임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으로 영입돼 막대한 보수를 받았으며 지난 대선 때부터 헌터가 수리를 맡겼던 랩탑에서 비리를 입증하는 이메일과 사진 등이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6일과 6월 1일 IRS 내부 고발자 2명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법무부가 헌터의 탈세 기소를 막았다고 증언했고 하원은 어제 아침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이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유죄 인정 합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의 추가 공개를 막고 재판이 계속될 경우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선의 핵심 이슈가 돼 아버지인 바이든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유층이 명문대 입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동문자녀 우대 입학 제도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뉴욕타임스는 비영리 단체인 민권 변호사 모임을 인용해 연방교육부가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권 변호사 모임은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며 교육부 민권 담당국에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이므로 교육부로부터 조사 착수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권 변호사 모임은 동문이나 고액 기부자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레거시 입학 제도로 인해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안계 지원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교육부도 오늘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에 대한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으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앞서 하루 전에는 라지체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팀 연구 결과 경제력 상위 1%는 그렇지 않은 가정의 수험생보다 34%, 상위 0.1%는 일반 수험생보다 약 2배 정도 입학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맨해튼 다운타운의 한 호텔을 사상 최고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맨해튼 500 웨스트 14스트리트 소재 리버티인을 2,25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이 매매 가격은 미패킹 디스트릭트의 스퀘어피트당 매매가 중 최고가로 알려졌습니다. 본방송이 확보한 매매 디드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8일 이 부동산을 듀안코 주식회사로부터 2,250만 달러에 매입해 어제 오후 2시 45분 뉴욕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버티인은 3층 규모로 맨해튼에서 가장 유명한 은밀한 만남의 장소로 알려진 곳이며 인근의 하이라인 파크와 휘트니 미술관 등 관광 명소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건평은 6,375 스퀘어피트지만 현재 조닝 규정상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거나 중축할 경우에 약 2배 이상 건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뉴욕시 유적보존회가 지정한 유적지구에 포함되지 않아서 건물 신축 때 유적보존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건물의 바로 맞은편인 40A 10에비뉴에 제네시스 쇼룸인 제네시스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어 리버티인 역시 현대의 쇼룸으로 꾸밀 것으로 전망됩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와 트위터, 그리고 스포티파이 등 대형 IT 기업들이 뉴욕 지역 사무실을 축소하고 직원 규모를 줄임에 따라 뉴욕시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올해 뉴욕 맨해튼에서 1,700명을 해고하고 맨해튼 허드슨 파크와 파크 에비뉴의 사무실 임대 계약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음원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도 5년 전 임대한 세계 무역센터 내 16개 층 중 5개 층을 시장에 내놓고 서브리스를 주려고 하고 있으며 트위터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사무공간 축소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IT 기업 활성화로 세수가 크게 확대됐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경쟁자로 성장했던 뉴욕은 IT 업체의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뉴마크 리서치는 샌프란시스코가 사무실 공실률이 25.6%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뉴욕 맨해튼의 공실률은 13.5%로 절반 수준이지만 더 이상 IT 기업의 복귀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도 맨해튼 미드타운 남쪽을 샌프란시스코에 빗대 실리콘밸리로 부를 정도로 번성했다. 2021년 IT 분야의 평균 급여가 22만 8,620달러로 다른 민간 부문의 2배에 달했지만 이제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아마존 등 일부 IT 기업은 뉴욕 사무실을 확장하고 있으며 뉴욕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타격이 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등이 수혜를 입고 있지만 이는 미국에서 성공의 신호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탑 기업인 한국의 LG나 일본의 파나소닉 등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지원을 얻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면서 노동자와 관련 업체를 교육해 훈련시킴으로써 잠재적 경쟁자를 양산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세계 경제 최강자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 주변의 동아시아 기술 강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 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지만 미국은 그 반대로 핵심 기술을 전수받게 됨으로써 궁극적 이익은 미국에 돌아간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금을 더욱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초기 전기차 분야나 반도체 분야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지만 미국은 기술 리더에게 배우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7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란 낙관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어제 발표한 7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7을 기록해 전달의 110.1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6월 급격한 상승세가 7월에도 이어진 것입니다. 또 1년 전인 지난해 7월 지수가 95였음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지수가 지난해부터 지속되던 횡보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령대에서 그리고 연소득 5만 달러 미만과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에서도 소비자 신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높다 및 매우 높다는 답변이 60.9%에서 70.6%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 지수의 추세를 볼 때 소비자들이 더 이상 경기 침체를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현재 상황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인 160을, 기대 지수는 2달 연속 상승해 88.3을 기록했으며 기대 지수는 경기 침체 임박으로 해석되는 80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지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을 휩쓴 폭염으로 유류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어제 갤런당 3.636달러로 1년여 만에 하루 최대폭인 1.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아침 테네시주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차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론 드샌티스 주지사와 보좌관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 뉴욕시 경찰의 차량 추격전은 625건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차량 추격전 574건보다 더 많으며 2018년에 집계된 61건에 비해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니엘 로젠탈 뉴욕주 하원의원이 갑작스럽게 사퇴함에 따라 퀸즈, 큐가든 힐스, 와이스톤, 컬리지 포인트 등을 지역구로 하는 27선거구 보궐선거가 오는 9월 12일 실시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자연재해 비상경보를 최소 25개 언어로 확대해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괌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을 추진하자 괌 주민들이 유사시 적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달째 모습을 감췄던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전격 면직하고 신임 외교부장의 왕에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미국 연기금들이 대한자산투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3도, 밤 최저 기온은 79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47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16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7월 2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